자, 고장 접지 시스템, 고압 접지 시스템에서 비접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지압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비접지니까 중성선으로 흐르는 고장 전류는 없습니다.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건전상으로 흐르는 캐패시티브 커런트, 즉 고장 전류는 캐패시티브 커런트의 합과 같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5.5kV 계통에서 삼상입니다. 케이블 150스퀘어짜리 케이블을 구성을 했는데 킬로미터당 0.3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턴스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고장전류를 계산했더니 고장전류 계산값 공식 나오죠. 3 곱하기 캐패시턴스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상전압입니다. 3 곱하기 상전압 캐패시턴스 값 오메가는 이제 2파이F로 제시됐으니까 2파이 곱하기 여기는 50Hz입니다. 50Hz를 제시해서 고장전류가 0.9A가 흐른다. 약 킬로미터당 1A가 흐르기 때문에 배전 거리가 좀 멀다 하더라도 전류값이 고장전류값이 별로 크지 않다. 고장전류가 작으니까 차단기가 트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력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고압 접지 시스템의 비접지 계통은 폴트 커런트는 바로 건전상의 캐패시티브 커런트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접지의 장점은 전력 공급의 지속성입니다. 고장 전류가 작기 때문에. 단점은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상이 접지가 되면 플로팅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상이 루트 3배의 전압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계통 전압이 높을수록 계통의 절연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차 고장을 추적하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기술력을 갖춘 유지보수 팀이 필요하다. 또 비접지 계통은 과전압 문제 때문에 가공선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비접지와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접지입니다. 직접 접지는 첫 번째 상에서 지락사고가 났다. 고장전류는 중성선으로 흐르고 건전상의 캐패시티브 커런트로 흐르는데 중성선으로 흐르는 고장전류가 너무 커서 캐패시티브 커런트는 별로 고려할 이유가 없겠다. 대부분은 중성선으로 흐르는 고장전류다. 고장점에 특히 큰 손상이 올 수가 있다. 캐패시티브 커런트에 영향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직접 접지의 또 다른 영어 용어는 directly assed가 아니라 solidly assed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접지와 달리 과전압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차단기가 바로 트립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지속성은 없는 접지입니다. 또 케이블의 스크린이 고장 전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대척점에 있는 비접지와 직접 접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니까 과전압이 있다, 없다, 고장 전류가 작다, 크다, 1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 트립이 없다, 전력 공급의 지속성이 있는 거죠. 바로 트립이 된다. 하지만 얘는 선택 차단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선택 차단이 어렵다. 서로 장단점이 완전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타협하면 좋은 접지를 구성할 수가 있겠다. 이 타협안이 바로 임피던스 접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 접지는 저항 접지, 리액턴스 접지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산업 분야가 이제 저항 접지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저항이 고장 전류를 제한한다. 15에서 한 50A 정도로. 리액턴스 접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유럽의 경우는 공공 배전선로, 가공선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선로에 300A로 전류치를 제한한다면
지중선로에는 1000A로 제한함으로써 공공 배전 선로에서 리액턴스 접지를 운용을 하고 있다. 저항 접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상에, 첫 번째 상에 지락 고장이 발생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성선을 통해서 흐르는 고장 전류와 건전상으로 흐르는 캐패시티브 커런트의 합이 바로 이 계통의 고장 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중성선에 접지저항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접지저항, 레지스턴스와 캐패시턴스는 위상차가 있습니다. 90도 위상차. 산술적인 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벡터 서메이션, 벡터 합을 해야 됩니다. 벡터 합 공식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 캐패시티브 커런트와 접지저항에 있는 중성선 전류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벡터 합을 통해서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접지저항의 이 저항값은 얼마로 선택을 할 것인가? 제시된 기준은 바로 접지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고장 전류는 캐패시티브 커런트의 합의 2배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가 있습니다. PRC 케이블이 5km 구성이 됐단 말이죠. 20kV에서 1코어 150스퀘어짜리 케이블 3가닥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케이블의 캐패시턴스 값은 킬로미터당 3A다. 그러면은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접지저항 있는 쪽의 전류 값은 킬로미터당 3A 곱하기 5km. 이 전류 값의 2배 이상, 30A 이상이 되도록 저항 값을 구성하면 좋겠다.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상전압, 20kV의 상전압 11,600V를 30A로 나눠준 385오음이 바로 접지저항의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저항의 저항값은 385오음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또 다른 공식으로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과전압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1차 고장 시에 트립은 됩니다. 하지만 선택 차단을 통해서 전체 정전이 아니라 부분 정전으로 전력 공급의 지속성 최소한의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접지의 장점. 직접 접지와 비접지의 좋은 타협안이다. 보호 기능을 간단하게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직접 접지와 유사한 것은 바로 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지속성 문제는 아무래도 비접지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전압이 올라갈수록 접지저항의 비용이 올라간다. 이것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압계통은 단수가 메인부터 시작해서 중간단, 마지막 단 단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 아랫단의 시간에 의한 선택 차단 즉시 또 0.3초 후에 0.6초 후에 이런 단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레벨을 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레벨의 제한이 고압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임피던스 접지의 또 다른 내용, 리액턴스 접지입니다. 저항 접지의 저항을 리액턴스로 대체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액턴스가 전류를 제한합니다.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바로 트립은 되지만 선택 차단을 통해서 최소한의 전력 공급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 유럽의 경우는 이제 계통 구성이 쉬운 문제로 인해서 공공 배전 선로에서 리액턴스 접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고장전류는 리액턴스가 설치된 중성선을 통해서 흐르는 폴트 커런트 IL과 건전상을 통해서 흐르는 캐패시티브 커런트의 합입니다. 그런데 리액턴스와 캐피스턴스는 위상차가 있습니다. 180대 위상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벡터 서메이션, 벡터 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죠. 서로 리액턴스와 캐패시턴스가 서로 반대 방향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 서메이션은 합으로 보이지만 실제 폴트 커런트는 서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마이너스의 벡터 서메이션이 나온다. 여기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계통이 바로 공진접지입니다. 리조넌스. 캐피시티브 커런트와 리액턴스를 통해서 흐르는 중성선 전류값이 최소화되도록, 거의 0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로 공진접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피터슨 코일, 소호 코일 이런 용어로서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액턴스와 캐피시터의 위상차가 라디안 각도로 파이 180대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캐패시티브 커런트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가변 리액턴스를 둠으로써 고장 전류가 0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공진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장점의 폴트 커런트, 고장 전류는 0이다. 5가지 접지 시스템을 비교하는 비교표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과전압을 제한을 하느냐? 비접지 같은 경우가 과전압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저항 접지, 리액턴스 접지, 이런 임피던스 접지와 직접 접지는 과전압 문제가 없다. 고장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냐? 직접 접지는 고장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른다면 비접지와 공진 접지는 적거나 거의 흐르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저항 접지, 리액턴스 접지도 고장 전류를 제한시켜주는 접지가 되겠죠.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1차 고장 시 트립이 되느냐? 직접 접지 계통은 트립이 됩니다. 하지만 비접지와 공진 접지는 트립이 되지 않아서 전력 공급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접 접지 계통과 임피던스 접지 계통은 선택 차단을 통해서 피해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의한 선택 차단, 전류에 의한 선택 차단을 가지고 정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력 공급의 지속성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유리보수팀이 필요하냐? 비접지와 공진접지는 보호 솔루션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보수팀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하지만 차단기가 바로 작동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임피던스 접지 계통과 직접 접지는 필요가 없다. 나라별 접지 시스템 비교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에다가 다중 접지를 하고 있는 계통입니다. 고압 배전에서 거리에 보이는 전봇대마다 다 접지를 해서 사람에 대한 보호까지 하고 있는 직접 접지 플러스 다중 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그런 케이스라면 스페인은 직접 접지, 임피던스 접지, 공진 접지, 비접지를 다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임피던스 접지, 일본은 비접지, 독일은 공진 접지. 공군 배전 부분에서 이렇다면 이제 산업 배전 부분은 나라별보다는 사실 산업 분야마다 또 산업체마다 각각 다르겠죠. 이런 접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압 접지의 특성, 5가지 고압 접지의 특성과 비교를 통해서 고압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슈나델레트리 아카데미의 고압 배전 교육과정의 목차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고압 개요, 배전반의 기능, 고압 계통, 고압 접지 시스템, 기타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변전소, 또 케이블, 과전압, 과전류, 단락전류, 계기용 변성기, 또 보호, 프로텍션 릴레이, 변압기,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구성해 놓은 교육과정이 바로 고압 배전 교육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을 통해서 기초를 익히고 고압 배전 교육을 받으셨다면 상세 심화 과정으로서 전기안전, 고압 배전반, 고압 차단기, 고압 인버터, 무정전 자동 절제 스위치, CTTS, 다양한 보호계전기, 또 전력감시 시스템, 이런 식으로 상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와 갈망을 해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압 배전, 개요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고압 배전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고압 배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